네, 이번 시간도요, 우리 어휘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오감만족 파트 독해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9페이지 3번부터 해서 가볍게 뒤쪽에 10번까지만 살펴보고 이따가 독해를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이 어휘의 중요성을 정말 최근 들어서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문맥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가장 쉽게 이제 나타난 사례가 이번 그 9월 모평에서 그 24번 문제 제목 문제에서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self-imposed isolation은 의외로 어려운 건데 잘 해석을 했죠. 스스로 부여한 고립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앞쪽에 observe를 관찰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다, 지키다 이 뜻으로 봐야 된다는 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뜻도 문맥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꼭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는 소재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문장이 복잡하거나 전체적으로 지문이 좀 해석이 까다롭거나 이게 아니라 익숙한 소재 그 다음에 익숙한 단어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석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장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면서 문맥적인 의미,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어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어휘라는 것은 그 단순히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접두어라든가 어근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활용해야지 연결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3번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3번은 앞쪽에 nest하고 같이 한번 쓰였죠. 그러니까 nest가 둥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둥지는 뒤에 보니까 마른 이끼가 되는 거죠. 그쵸? 마른 이끼. 그 다음에 즉 둥지는 마른 이끼와 함께 insulated가 되고 그리고 암컷이 거기에 6개의 알을 어떻게 한다고? 그쵸. 여기서 lay는 알을 낳다. 이제 그렇게 봐줘야죠. 그쵸. 원래 lay 같은 경우는 물건 따위를 놓다. 그 뜻이 생기는데 이때 이 lay가 뒤쪽에 무엇과 요렇게 딱 쓰였으니까 알을 낳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lay는 원래 놓다라는 뜻인데 여기 딱 보면 그래서 이게 알을 낳다는 뜻이구나. 자, 그리고 lay가 또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도 많이 쓰이거든요. lay a foundation 이렇게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요건 토대를 만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토대를 만든다. 자, 어떤 토대를 lay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토대를 만들다, 기초를 만들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lay와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lay는 타동사지만 자동사 lie가 또 있죠. 그쵸? 그래서 lie는 보통 뒤에 전치사 at라든가 in, 그 다음에 near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데 보통 우리가 이 형태로 많이 봤죠. 어디에 있다 그 뜻으로 많이 봤던 거 lie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lie는 그냥 뒤에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과 비동사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책의 99페이지 우리 책이 지금 99페이지 맨 위에 거기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 둥지는 마른 이끼와 함께 insulated가 된다. 자, 그러면 둥지에 마른 이끼를 놓는다라는 것은 둥지를 어떻게 외부의 추위로부터 그쵸? 외부의 추위로부터 약간 차단시켜서 안쪽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뜻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insulated가 그래서 단열 처리하다. 이 뜻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쵸? 단열 처리하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이 단열 처리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둥지를 따뜻한 이끼를 가지고 외부의 추위로부터 약간 격리시키거나 차단한다. 그런 느낌이 같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열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격리하다. 그 다음에 보호하다라는 뜻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 격리하다, 그 다음에 보호하다. 그래서 아무튼 뭐 외부의 뭔가로부터 차단해서 안쪽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격리시킨다라는 게 다 insulated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열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열기를 차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리를 차단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방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그 전기 따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절연 처리하는 거, 그런 의미까지 다 가능합니다. 됐죠? 단열 처리, 방음 처리, 절연 처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차단시켜서 뭔가 하는 것, 그게 insulate. 됐죠? 자, 그러면 차단시킨다는 느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살짝 발음과 철자가 비슷한 거, 얘를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아일랜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아일랜드는 원래 뭔가요? 아일랜드는 섬이잖아요. 그쵸? 섬은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섬처럼 딱 떨어뜨린다. 그게 insulate, island, insulate.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뜻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도 이런 뜻으로도 나올 수 있음의 가능성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여기서는 당연히 어떤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단열 처리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둥지를 마른 이끼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싸면서 좀 따뜻하게 만들고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이 모스가 있기라는 것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모스가 있기라는 건 좀 알아두시고, 이게 살짝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적어보세요. lichen 이렇게 하면 얘도 있기라는 뜻입니다. 됐죠? 얘도 있기라는 뜻이고, 선생님 근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알면 좋죠. 그럼요. 자, 선생님 그러다가 저희 너무 똑똑해지면 어떡해요? 똑똑해지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여기 요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봐요. 이끼라는 의미에서 원래 그 물건에 이끼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언제 물건에 이끼가 생겨요? 물건이 되게 오래되었을 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끼라는 의미에서 이끼가 낀 물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이끼가 끼었을까? 그래서 relic, 요게 이제 과거에서 쭉 내려온 유물이라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세요. 유물이라는 뜻으로 relic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남아있는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남아있는 것들에서 remains 이렇게 쓰는데 remains보다 조금 어려운 게 relic. relic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래돼서 이끼가 낄 정도의 물건이다. 그런 뜻으로 같이 모스에서 어디까지 relic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볼 수 있겠지? 설마 여러분 설마 이거하고 헷갈리는 건 아니죠? 그쵸? 요건 나방이죠, 나방. 그쵸? 나방. 자, 선생님 이런 단어가 시험에 나오나요? 나왔었어요. 한 단어 빈칸으로. 나방이 이제 빈칸의 답은 아니었고, 나방을 사용한 이제 그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4번 별표 좀 해주세요. 4번 별표. 4번에 쓰이는 cohesion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많이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cohesion이라는 단어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cohesion은 결속 혹은 응집 그 뜻이거든요. 적어보세요. 결속이라든가 응집 그 뜻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결속, 결합, 응집 그 뜻이거든요. 결속이라든가 결합, 명사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결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응집 이제 이 뜻인데, 이 뜻을 이제 어떻게 갖게 된 거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HES라든가 HR 혹은 HRE 요거 있죠. 요거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스틱이라는 뜻을 갖는 그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틱은 동사를 쓰면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달라붙다. 우리 많이 봤죠? 그쵸?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요게 이제 달라붙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coherent는 그러면 함께 달라붙어 있는 그 말이죠. 그쵸?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에 요게 딱 등장하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인 거예요. 최소한 2개 이상인 거, 요 느낌을 가져가 줘야 돼요. 그러면 2개 이상의 것이 서로 달라붙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서로 잘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 되겠어요? 그쵸? 의미가 잘 연결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응집력이 있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일관성이 있는 논리적인, 적어주세요. 일관성이 있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논리적인,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일관성이 있는 논리적인,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딱 쓰면. 그쵸? 요건 이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안쪽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안쪽에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내재된 적어주세요. 내재된 혹은 선천적인 타고난. 됐죠? 내재된 선천적인 타고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자, 요렇게 쓰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쓰면.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는 거거든요. AD가 단어에 붙으면 가까이란 뜻이에요. 그쵸? AD가 단어에 붙으면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그 AD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요거 있잖아. 그래서 advocate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 advocate가 가까이 가서 복크는 어떤 뜻? 복크는 말하다 부르다. 그쵸? 말하다 부르다. 자, 그러면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봐.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겠어? 나쁜 말을 하겠어? 좋은 말을 해야죠. 그렇잖아. 가까이 가서 야, 너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그지 같은 새끼. 이렇게 하면 퍽 이렇게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가까이 갔을 때, 가까워졌을 때는 좋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얘기는 멀어져서 뒤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예요? 옹호하다, 변호하다. 됐지? 옹호하다, 변호하다. 명사를 쓰이면 옹호자, 변호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과 비슷한 의미? 당연히 support하고 비슷한 의미 되는 거죠. 가까이서 말하니까 좋은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adhesive는 이제 어떤 의미 되겠어요? 가까이 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해줄 수 있는 거. 접착제 혹은 접착성의 적어주세요. 접착제 혹은 접착성의 이렇게 형용사, 명사 둘 다 된다라는 거. 어떤 느낌을 살린다? Here, his, ad 이 느낌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항상 잘 들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헷갈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접두어들이 갖는 것들은 대부분 방향성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두어가 사용된 단어가 보이면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그려주세요. 아시겠어요? 그 상황을 그려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보였어? 이렇게 딱 프로로 시작하는 단어가 보여. 프로는 원래 어떤 뜻이 있어? 프로는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처리되는 것을 프로세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쓰였으면 앞으로 뭔가 이동한다는 뜻인가 보다.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쓰였으면 얘가 쓰였으면 뒤로 간다는 뜻인가 보다. AD가 쓰였으면 가까이 간다라는 건가 보다. 이런 식의 접두어가 쓰인 단어를 봤을 때는 방향과 이동성 그 느낌을 같이 가지고 생각해줘라. 아시겠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딱 좋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 coherent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거 필기해 주세요. 단어 진짜 많이 해야 돼. 수능 볼 때까지 놓치지 말고 한다. 진짜. 그래서 이 단어네 해가지고 바로 답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단어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접두어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어근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활용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왜냐면 이번 구평 때도 느꼈겠지만 그 밑에 별표하고 주는 단어 있잖아. 사실상 문제 푸는데 큰 도움 안 되지. 심지어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있었잖아. 프레데터, 약탈자, 포식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알고 있는 단어 주고 신경 쓰지도 않는 모디컴 이런 거 주고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노니머티, 익명성 이런 건 안 주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살짝 약 올린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쵸? 자, 아무튼 coherent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인 혹은 설득력 있는 그 뜻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다 그 뜻이죠. 요게 명확한이라는 뜻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명확한 말은 어떤 말?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인 말. 됐지?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인 말.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 별표해주세요.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이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그쵸? 원래는 그 건전한이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운드는 이 단어가 쓰인 상황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운드 아규먼트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 되게 괜찮은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훌륭한 그 뜻이 다 생겨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얘는 요렇게 딱 알아두세요.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맥적인 지식을 조금만 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사운드 바디는 뭐가 되겠어? 사운드 바디 건강한 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great body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운드 슬립은 뭐가 되겠어? 사운드 슬립 great sleep이지. 잠을 잘 잤다는 얘기 아니야. 사운드 슬립은 그래서 숙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사운드 judgment 이렇게 나오면 훌륭한 판단이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괜찮은 판단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코전트도 좀 알아두시고요. 얘는 보통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그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요게 강요하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꼭 기억한다.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그 뜻으로 compelling 꼭 기억해 주세요. compelling argument 무슨 말? 설득력 있는 주장, 논리적인 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의 반대말이 논리적이지 못한 그게 이제 incoherent, illogical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꼭 한 번만 눈팅하고 쭉 읽어가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쭉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옆으로 가서 5번하고 6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5번도 별표해주세요. 5번. 전체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 소재가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문장 해석만 좀 신경 써주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여기 있죠.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건 음악적인 equivalent다. 무엇에? 만드는 것. 그쵸? 야구의 슈퍼스타인 베이비 루스를 갑자기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쵸? 낮 게임이란 뜻이에요. 데이 게임이니까 낮 게임. 낮에 경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밤에 경기하는 거 있어서 당연히 나이트 게임이 될 것이고. 자, 근데 어떤 경우에 뒤에 좋으니까 참고로 전날 밤 게임을 했어요. 전날 밤 게임을 해서 막 한 10시, 11시까지 막 존나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오후 2시에, 그 다음날 2시에 또 게임하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러면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크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야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바로 음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음악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죠? 그쵸? equivalent 명사를 쓰였죠. 동등한 것 적어주세요. 동등한 것.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등가물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동등한 것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접두어라든가 어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 이제 끄집어내면 되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뭘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equal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뭘 끄집어내면 돼?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여기 딱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equal value니까 같은 가치. 그래서 동등한 그런 뜻의 형용사가 되고 명사를 쓰이면 동등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형용사를 쓰일 때는 잘 들어야 돼. 형용사를 쓰일 때는 그러면 서로 비슷하고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 비슷하면 뭐가 있겠니? 비슷한. 적어볼까요? 비슷하면. 그쵸, 요거 있겠죠? 설마 이거 모르진 않지? 모르면, 아니야, 안 모를 거야. 자, 아무튼,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면 서로 좀 일치하지 않겠냐? 그쵸? 서로 일치하는 거니까 함께 반응한다.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지죠? 그쵸? corresponding. 그래서 함께 반응하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치하는 비슷한. 됐지? 일치하는 비슷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본 적 있죠? 요거. 어떻게만 보면 안 된다고? 비교할 만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comparable. 이렇게 쓰면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쓰는 거고. 비슷한, 유사한. analogous. analogous. 비슷한, 유사한, analogous 적어주세요.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든가 유추라고 하잖아요. 비유라든가 유추가 뭐가 있어? analogy. analogy.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analogous 하면 비슷한, 유사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비슷한, 유사한 이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comparable, analogous, corresponding 다 equivalent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유사한 이제 그 뜻으로 쓰인단다. 물론 명사도 돼요. 명사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equivocal.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equal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 vocal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치? vocal.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부르다 말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의 동일한 의견이 그게 아니라는 거 잘 봐야 돼. 그렇게 보면 안 돼. 선생님 똑같은 목소리니까 뭐지? 만장일치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애매한, 모호한 적어주세요. 다 목소리가 똑같아. 누가 진짜 목소리인지 모르겠어. 애매한, 모호한. 헷갈리면 안 된다. 애매한, 모호한 그 뜻으로 꼭 알아두시고 애매한 하면 뭐가 있었어요? 애매한 하면 요거 있죠? vague. vague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 애매한, 모호한에서 뭐가 있었어? ambiguous. 됐죠? ambiguous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특히 요거 있지? ambiguous 있죠? ambiguous에서 여기 amb에 딱 미줘보세요. 원래 amb는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amb는 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MB 하면 둘이야. 그 형님 떠오르지 마시고, MB 하면, 죄송합니다. 자, 너무 좀 정치적이 됐나요? 자, MB는 둘이죠? 그쵸? MB는 둘. 그래서 MB가 붙으면 둘인데, 요게 잘 들어야 돼. 왜 모호한, 애매한의 뜻이 되는 거냐면,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고 둘 이상의 의미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호한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야. 잘 들어. 그래서 요게 어떤 뜻이 있냐면, 중의성이 있는 그 뜻이 있다. 중의성이 있는 요거 중의성이 있는 그 뜻을 잘 기억해야 돼. 철수와 영희가 싸웠다. 이게 중의적인 문장이잖아. 그치? 철수하고 영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수하고 영희가 다른 누군가와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중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의적인 게 바로 ambiguous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애매한, 모호한 이것만 알고 있지 말고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그게 ambiguous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equivalent는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 나오는 문장은요.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가서 6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6번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에 put on their white coat. 그 밑줄 쫙 보세요. put on their white coat. 요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직역하지 말고 put on their white coat.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많이 나왔던 소재이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읽어간다. 자,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인 누구처럼? 철학자처럼. 그치? 과학자들도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with는 뭐뭐와 함께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뭇을 가지고 있는. 적어주세요. 뭐뭇을 가지고 있는 with가 어떤 거? 소유. 이렇게 전치사니까 앞에 거 꾸며주는 걸 딱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도 철학자처럼 인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템퍼러먼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템퍼러먼트는 당연히 온도 아니겠죠? 그쵸? 온도는 템퍼러처가 될 거니까 오늘 계속 수준이 낮아지네. 자, 아무튼 템퍼러먼트는 기질, 성향 적어주세요. 기질, 성향. 요거 있죠? 똑같아. 그쵸? temper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 성향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 disposition 꼭 기억합니다. 기질, 성향 했을 때 disposition. 물론 배열, 배치 그 뜻도 있어요. 하지만 기질, 성향이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포지션이 있으니까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가 붙었으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여기저기에 놓는 거 배열, 배치인데 왜 기질이라든가 성향이라는 뜻이 생길까요? 사람이 됐건 그리고 동물이 됐건 간에 어디에 배치되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어. 그렇잖아. 우리 집 고양이 봐봐. 집에 있으면 그렇게 성질내고 난리가 아니에요. 간식 안 주다가 막 찡찡대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는데 병원에만 가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만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집의 소중함을 느끼나 봐요. 집에 오면서 표정이 밝아지고요. 집에 있는 집안 구석구석을 지가 다 살펴봐요. 잠깐 자기가 갔다 온 사이에 뭔가 집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살펴보고 애정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친한 척 엄청 하고 막 이렇게 부비부비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이런 썰렁한 농담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인상 쓰지 않고 대충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밖에서 누가 그런 얘기 했으면 개새끼야 닥치라고 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질이나 성향도 달라진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잘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ll of which라는 게 딱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보세요. 요게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니? 요게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제 all of which가 되는 거죠. 그렇죠? 봐봐. 그러니까 all of which 딱 나오면 그것들 모두 이렇게 해석해줘. which를 그것이라고 생각해줘. 그럼 all of which면 그것들 모두. 앞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겠어?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면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all을 썼지. all을 썼으면 최소한 앞에 나오는 거 2개 이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겠어?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지. 요 세 가지를 싹 다 all of which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all of which가 보이고 뒤에 주어하고 동사 딱 보이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목적어라고 딱 생각하는 거야. 주어 동사 앞에 있으니까 목적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것들 모두를 자, 그들은 누구겠어? 과학자겠지. 그치? 과학자. 자, 잘 들어. 철학자처럼 과학자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바로 그쵸 인격과 기질과 그 다음에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과학자들은 행업이니까 걸어두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락커룸이니까 바로 어떤 거야? 그쵸? 말 그대로 이제 탈의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신의 개인용 그 락커가 있는 그 방이잖아요. 탈의실, 옷을 갈아입는 곳이잖아요. 탈의실에 걸어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때 그들이 put on은 wear하고 비슷해요. 입다라는 뜻입니다. 뭘 입을 때? 잘 들어. 흰색 코트죠. 그쵸? 코트는 겉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투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화이트 코트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앞에서 무슨 얘기 했으니까 닥터난다. 사이언티스트, 닥터도 물론 그렇게 한대요. 사이언티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실험실용 옷이 되겠지. 그러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입는 그 흰색 가운을 입는다라는 것을 뭘 한다는 뜻이겠어? 그쵸. 실험을 시작하는 거고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이제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요걸 요렇게. 그쵸. 우리 이 정도 이제 가능하잖아. 그치? 이 정도 가능하니까 그게 시험에서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할 수 있게끔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과학자들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봐요. 자, 이렇게 화이트 코트를 딱 꺼내서 입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기질 그리고 무엇을 삶의 경험을 그 옷을 내가 이렇게 꺼냈던 그 자리에 걸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삶의 경험을 싹 다 배제한 채 졸라 객관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졸라 객관적으로 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이 이 부분이 이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하나씩 더 연습해 줄 겁니다. 자, 이건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템포와 관련해서는 자, 요거만 하나 더 적어볼까요? Lose one's temper. 당연히 얘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ecome angry. 자, 넘겨서 7, 8, 9, 10 읽어주세요. 십 번 알겠지? 10번 이제 감 오지. 그치? 10번에서 mirror는 원래 어떤 거야? mirror. 거울이잖아. 그치? 거울의 이미지와 기능을 생각해줘. 거울의 이미지와 기능. 어떤 거야? 보여주는 거고, 반영하다는 뜻이겠지? 그치? 가능하네. 자, 보세요. 자, 7번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가끔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쵸?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방식처럼.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뭐하는 방식 그대로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되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오피서는 경찰관이라고 하면 딱 좋아요. 그 유니폼은 제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찰관의 제복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떤 권위라든가 힘. 됐죠? 권위 혹은 힘 적어주세요. 권위라든가 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라든가 힘. 그걸 authority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convey는 바로 무슨 뜻? convey는 전달하다. 됐죠? 별표해주세요. convey가 더 중요합니다. convey 바로 전달하다. 물건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 따위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다 그랬을 때 또 똑같이 C로 시작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꼭 기억해. communicate를 의사소통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전달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unicate a message 무슨 말이야? 메시지를 전달하다 그렇게 봐야 돼. 그치? 자, 근데 communicate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전달한다 그 뜻으로는 잘 안 쓰이고요. 보통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하다 그 뜻으로 쓰이는 거고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convey는 물건이 됐건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메시지가 됐건 다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경찰관의 제복이 권위를 혹은 힘을 전달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 무엇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데 얘는 그냥 요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요건 알아야지. immature 바로 무슨 말? immature. 미숙한 적어보세요.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요게 성숙한이죠? 그쵸? 요게 성숙한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익은, 무르익은, 성숙한 그 뜻인 거고 얘가 붙어서 반대말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미숙한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지. 그럼 얘는 바로 어떤 뜻이 되겠어? 그쵸?
얘가 이제 바로 성숙한, 무르익은 그 뜻이 되는 거고, 얘가 붙었으니까 미리, 앞 그 뜻이죠. 근데 보통 얘는 미리라든가 앞인데 보통 어떤 의미로? 시간적 의미로 미리라든가 앞, 요걸 이제 많이 전달하죠. 공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은 주로 프로를 씁니다. 프로를 쓰는 거고, 시간적으로 쓸 때는 이제 pre라는 거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럼 premature는 바로 무슨 말이야? 시기보다 일찍 성숙해진 거죠. 그쵸? 시기보다 일찍 성숙해지는 거니까, 요렇게 많이 쓰거든?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야,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니까 이게 애매하지. 야, 조속한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이야? 그러니까 뭔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앞섰다라는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요걸 이렇게 딱 같이 적어보세요. 됐죠? 시기상조의. 그래서 잘 때를 맞추지 못했으니까. 됐어. 적어놔. 여기까지만 가주면 좋아. 알겠지? 여기까지만 가주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premature decision에서 성급한 결정. 됐지? 성급한 결정. 자, 그러면 immature decision 이렇게 하면 미숙한 결정.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 요거 알아두세요. figurative. 비유적인. 그대로 알아둔다. figure 아니야. figurative에서 그냥 비유적인 그렇게 봐야 돼. 비유적인이라는 뜻으로 figurative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렇게 쓰면 바로 어떤 의미야? 글자 그대로의. 됐죠? 글자 그대로의. 나 뒤통수 맞았어. 진짜로 뒤통수 맞았어. 그럼 그거 이제 글자 그대로의 뒤통수를 맞은 거고, 아, 진짜, 뭐지? 야, 망근한테 뒤통수 맞았다? 무슨 말이에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겠죠. 그쵸? 그때는 이제 figurative. 됐죠? figurative하고 literal. 구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찰관의 제복이 이렇게, 권위라든가 힘, 이런 것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약간 미숙하고 그 다음에 약간 비유적인 걸 전달할 수도 있어요. 뭐처럼? 이런 거 있죠. 그쵸? 경찰관의 유니폼이 아니라 그 데님 자켓인데 청자켓인데 근데 뭐가 있는 거야? 패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핀이 막 꽂혀 있는 청자켓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그건 이제 rebelliously 바로 무슨 말이야? 반항적인. 여러분 swagger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swag 많이 들어봤잖아요. swag. 그쵸? 이 swagger가 바로 이제 됐죠? swagger가 이제 허세. 이렇게 되는 거죠? 허세. 좋아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고요. 독해하겠습니다. 8, 9, 10 연속해서 볼게요. 8, 9, 10. 자, 8번 보시죠. In scene writing, seeing a reversal in terms of an abrupt. 이렇게 보이죠? abrupt. 갑작스러운 적어주세요. 갑작스러운. 필기를 먼저 할까요? 적어주겠습니다. 예문 3개만 적어주세요.
야, 그 갑작스럽다는 느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어떤 말인지 감이 올 거예요. 그쵸? 자, 일단 그 abrupt에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거 가볍게 정리만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거 있죠. 그쵸? 이 abrupt 있잖아요. abrupt를 이렇게 딱 적으세요. 깨다, 부수다. 그쵸? 깨다, 부수다. 그 뜻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 B가 붙으면 멀어지는 그 뜻이에요. A, B가 붙으면 이제 멀어지는 거니까, 그 어떤 의미야? 깨고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분위기를 깨고 멀어지는 거야. 갈래? 갑자기? 맞아요. 갑자기 딱 그거예요. 그래서 깨고 멀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그 뜻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봐요. 그녀가 소리를 쳤고, 혹은 소리 질렀고, 그리고 갑자기 멈추었다 그 뜻이거든. 여기 봐요. come to a halt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halt 보이죠? halt. halt는 그냥 stop과도 같은 의미예요. stop과 같은 의미니까 멈추다라는 뜻으로 적어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갑작스러운 거니까 얘를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 sudden 그냥 외웠잖아요. 그쵸? 그냥 외웠잖아. sudden. 저거 뭐 따졌니? SUD가 무슨 뜻이고 DN이 뭐다 이런 거 따졌어요? 그쵸? 우리 잘 외운다니까요. 잘 외우니까. 자, 특히 지금이 머리가 제일 좋을 때예요, 여러분. 그 20대 때 있잖아요. 10대에서 20대 그 중반 정도까지 있잖아요. 그때가 머리가 제일 좋을 때고요. 그 시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안 외워질 거예요. 그때 가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두 번째 있죠. 클리프가 바로 그 절벽이죠. 엣지는 가장자리잖아요. 그러면 절벽의 끝 혹은 절벽의 가장자리를 넘어서 절벽 끝을 넘어서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rop이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떨어지겠어?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급격한 그 뜻으로 봐야 돼. 급격한. 그래서 여기서는 sharp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진다는 거죠. 뚝 떨어지는 것을 abrupt drop 이렇게 쓰는 거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명백히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갑작스러운 방식이죠. 그러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성격이 소프트하고 마일드한 게 아니라 약간 퉁명스러운. 적어주세요. 퉁명스러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는 알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brusque 에서 퉁명스러운. 이렇게요. 퉁명스러운. 그러니까 발음이 주는 느낌만 생각해 주세요. 발음이 주는 느낌. 이 발음 자체가 그지 같아요. 거센 발음이 좀 들어가 있죠. 스크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brusque 에서 퉁명스러운. 러시안 아니야. 알겠어요? brusque 에서 이렇게 약간 퉁명스러운.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러시아식의 영어는 따로 있어요. 들어보면 좀 그래요. 작년에도 선생님이 그 여행 갔을 때 러시아 아저씨가 말 걸어가지고 그분과 10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What's your job? 이렇게 한 게 약간 러시안 그 영어예요.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좀 학식이 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잡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What's your occupation?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hat's your occupation?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나는 그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영어 발음이 좋은 거구나. 여기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정말 안 좋다. 난 그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the same to you 이렇게 하려다 말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했죠. 그쵸? 참아 못했어. 왜냐면 러시아 아저씨들은 조금 험상궂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화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진 찍어주겠대. 사진 찍어주겠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앞에 사진 찍어주겠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 아저씨가 정말 말이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바로 그 옆에 자기 아내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한테 등 돌리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 지금 결혼 20주년 그 기념으로 여기 여행 왔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한 일주일 있었는데, 아, 정말 이거, 그 태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아내분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냥, 갑자기 교통수단에서 갑자기 만난 나한테 그렇게, 나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얘기를 했으면 같이 밥 먹자고 할 판이었어요, 그분이.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abrupt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reak라는 의미에서 조금만 더 보자. 이게 break라는 의미에서 요거 있죠. 그쵸? 요거. 얘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어 있어요? 깨고 어떻게 되겠니?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지. 그치? 딱 적어주세요. 땅을 깨고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분출이라는 뜻이죠. 화산 분출할 때 쓰는 게 바로 eruption. 됐죠? eruption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나 더 정리한다. 알고 있는 거면 조금만 더 어근의 느낌을 살려야 돼. 왜? 그래야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 문장과의 연결성을 볼 수 있어. 그치? 자, 계속 얘기할 거야.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자, corrupt는 그럼 무슨 말이겠어? rupt가 break, 깨진 거지. 깨진 거야. 여기서 깨졌다라는 건 그냥 물건이 깨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이라든가 규칙이 깨지는 것도 다 깨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COR이 붙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코에서 나왔겠지. 코. 함께라는 뜻인데 코, 컴 함께잖아. 근데 걔네들은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것을 강조할 때도 쓰여요. corrupt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주 많이 깨져버린 거야. 도덕성이 아주 많이 깨져버린 게 어떤 의미야? 부패한, 타락한. 적어주세요. 부패한, 타락한. 잘 들어. 그럼 예를 줬어.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뒤에. 규칙을 어긴다가 나올 거야. 잘 들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자, 규칙을 어긴다라는 말이 나올 건데 그때 이 자리에 잘 들어야 돼. 규칙을 어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break하고 violate가 있어. 뭐가 더 좋겠니? 어떤 단어를 쓸 것 같아? corrupt를 주고 규칙을 어긴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뭘 써주는 게 더 좋겠어? 둘 다 의미는 똑같지. violate를 쓰거나 break를 쓰거나 둘 다 의미는 똑같아. 근데 뭘 쓸 것 같아? 근데 요걸 쓴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 이걸 줬으니까. 됐지? 이렇게 주면 뭘 주는 거야? 일관성, 흔히 말하는 아까 나왔던 coherence를 주는 거야. 이제 알겠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글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야. 아, corrupt를 줬으니까 break rule이라는 걸 쓰는 거구나. 바꿔 말하면 break rule이라는 게 앞에서 보였어. 됐지? 앞에서 보였어. 그럼 밑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corrupt의 밑줄에 밑줄 위로 corrupt를 주거나 아니면 빈칸을 물어본다면 뭘 찾아야 돼? corrupt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래 어근이라든가 접두 얘기를 보면서 뭘 보자고? 연결성 보자는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들어야 돼. 자,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봐요. 요거 이제 우리 그 재수반 교재에서 나오는 건데요. 램포스트를 줬어. 램포스트는 바로 뭐야? 램포스트. 딱 보이지? 램프가 있는 포스트. 포스트는 기둥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 골대는 뭐라 그래? 포스트. 그쵸? 골포스트, 골대. 축구에서. 그치? 포스트가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 그럼 램포스트니까 무슨 말이야? 램프가 있는 기둥이지. 그게 뭐야? 가로등이잖아. 그치? 가로등이잖아.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뒤에 쭉 해서 이제 뭘 주는 거야? 얼른 적어주세요. 관련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관련성. 봐봐. 자, 어근을 통해서 접두어를 통해서 관련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요 느낌이 오면 정말 좋아. 문제 진짜 금방 풀리거든. 봐요. 램포스트를 줬어. 램포스트는 가로등이야. 가로등의 이미지 사용해봐. 가로등.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 그쵸? 여기 나오는 거야. illuminate가 말은 무슨 말이야? 불을 켜다, 밝히다. 됐지? 불을 켜다, 밝히다. 잘 들어. 어떤 사실을 밝히고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봐봐. 자, 밝히거나 드러낸다라는 건 뭐가 있겠어? 밝히거나 드러낸다라는 것은 reveal도 있을 거야. 됐지? 적어봐.
reveal도 있을 거고 그 느낌을 살린다. reveal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폭로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가 될 수 있어? disclose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봐봐. 똑같은 의미야. illuminate는 불을 켜서 밝히다, 보여주다 그 뜻인데 그러면 얘를 쓰거나 드러내다, 폭로하다 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근데 왜 얘를 썼겠어? 이게 아까 말하는 그 coherence야. 일관성 있게 가는 거야. 왜? 램프를 줬잖아. 램프를 줬다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춘다는 느낌이잖아. 그럼 밝게 비추어서 보여준다라는 거 앞에서 램프를 줬으니까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뭘 떠올렸겠어? 램프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램프를 주고 뭘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똑같은 의미지만 얘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전에 딱 이렇게 밑줄의 문제로 밑줄이 있으면 감 잡아야 돼. 뭐 때문에? 앞에 램프가 났으니까 illuminate가 나왔구나. 알겠지? 그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잘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break 룰을 줬으니까 그 밑에 규칙을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corrupt구나. 이렇게 이제 쓴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arbitrary 적어주세요. 제멋대로의 그렇게 적어주세요. 제멋대로의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적어본다. 제멋대로니까 첫 번째, 체계가 없겠지. 그치? 체계가 없는. 제멋대로의 거기에서 옆에 딱 적어보세요. 체계가 없는 거. 그치? 제멋대로니까 체계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됐지? 그 시스테매틱의 반대 느낌이라고 기억하자라는 거야. 시스테매틱의 반대 느낌으로 기억하자라는 거고 체계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도자인데 리더가 arbitrary해. 그럼 무슨 말이야? 제멋대로란 얘기지. 그치? 그럼 그 제멋대로라는 것은 리더의 판단이 제멋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뜻이겠지. 독단적인 적어주세요. 아 진짜 지 마음대로 하고 지랄이야. 지가 사장이라고. 약간 요런 거야. 그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그래서 제멋대로의 독단적인. 그래서 독재적인 약간 그 뜻이죠? dictatorial 적으세요. dictatorial. 그래서 독재적인. 왜 독재자가 딕테이터인지 아냐? 우리 그 남의 말을 듣고 받아 쓰는 걸 뭐 한다고 그래? 듣기 할 때. 받아 쓰는 거. 딕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딕트가 원래 어떤 뜻이겠어? 딕트가. say잖아. 왜 독재자인지 알겠지? 자기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딕테이터. 독재자.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거야. 내 말대로 하라고? 약간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arbitrary까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멋대로의 그런 의미에서 체계가 없는 독단적인.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 simulation 먼저 적어주세요. 모의 실험 적어주세요. 모의 실험. 여러분, 그 모의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실제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 여기에서 similar가 나왔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쵸? 아, 그래서 그 모의고사 있잖아. 그 모의고사도 있잖아. 그 실제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에서 simul. 그 모의고사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simulation에서 실제와 비슷하게 하는 모의 실험. 모의 실험을 반영했습니다. 거울로 비춰준 거니까 반영하다. 됐죠? 반영하다, 보여주다. 적어보세요. 반영하다, 보여주다. 잘 들어. 자, 어떤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도 되고요. 똑같이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똑같이 보여주는 건 미러인데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는 건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똑같은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도 반영하는 거거든? 뭘까요? 똑같은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는 거. 2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 똑같은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는 거. 내가 딱 말하면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치? 자, 알겠어요? 오늘 쉽지 않네. 자, echo 적어주세요. echo. echo도 반영하다는 뜻으로, 되풀이하다는 뜻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우리는 이제 그 독해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파트 있죠? 파트에서 10페이지 먼저 5번만 먼저 하나 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5번 별표하시고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푸셨죠? 그쵸? 자,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번 푸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뒤에 8번까지 풀었었죠? 쭉 빠르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게요, 우리 이번에 6평 31번 문제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거 아시겠죠? 그쵸?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얘가 없었던 거죠? 그쵸? animals를 주고 great power birds. 어떤 특정한 새가 언급됐죠. 동물, 그리고 그 밑에 하위 개념 새들이 뭐뭐 한다. 그 얘기지. 그치? 얘는 지금 뭘 준 거야? 아티스트를 주고 나서 abstractionist 이렇게 딱 얘기해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느낌을 잘 살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 이게 나왔던 스타일이야.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있지. 이 문제 나왔을 때도요. 그렇게 많이 틀렸다? 진짜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잘 기억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설 영상을 찍었거든. 딱 6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한 문제만 해설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옷도 좀 신경 쓰고 좀 아무튼 막 그렇게 해서 좀 찍었던 적이 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1번, 2번, 3번을 골랐어요. 1, 2번, 2번, 3번을 골랐는데 근데 1, 2, 3번은 다 비슷한 의미야.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잘 봐요. 자, 요거 있죠.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논리적 연결성 얘기 또 말씀드릴게요. 얼른 필기해 주세요. 갑자기 다 잘 보이고 이렇게 빵 트이는 데가 오거든요. 이게 영어는 단계적으로 느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빵 터지는 경우도 생겨요. 선생님 이젠 다 보여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게 10월 말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돼. 10월 말이 되면 다 보이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보면서 이거 당연히 이거 아닌가요? 선생님 무슨 그런 희망 고문하시고 그러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야 돼. 2달 남았을 경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단 공부하면서. 그치? 공부 안 하고 엎드려 있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입을 덮으면서 좋아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물론 합격하겠죠. 합격하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그 공부할 때는 그 긍정의 마인드와 자신감 중요해요. 근데 공부하면서 자신감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가줘야 된다. 자신감 하나만 있어도 사실 수능에서 10점 이상 오르거든? 왜? 떨지 않으니까. 근데 자신감만 있잖아. 그럼 10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찍어놓고 자신있게 찍어놓고 맞겠지 해봐. 이번에 빈칸도 봐봐. 4번으로 밀었잖아. 4번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31번이 2번 아니었냐? 31번이 2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2번이 3번이었고 그 다음에 33번이 5번이었고 그 다음에 34번이 1번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4번으로 밀었단 말이야. 다 틀려. 그쵸? 다 틀린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순서하고 삽입에서는 4번으로 밀어도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C로 시작하는 게 걸리지 않겠어요? 하나는 맞출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는 맞출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나 맞추느니 조금만 더 읽어보면 2문제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그쵸? 자,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해한단 말이야. 그치? 이해해. 알겠어. 알겠다고. 연결성 알겠다고요. 선생님. 알겠다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 알겠어요. 선생님.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 거냐, 2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거냐. 선생님 그 얘기 아닌가요? 또 구성하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 얘기 아닌가요? 알면 적용해야지. 그치? 알면 적용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면 적용해야지. 왜? 이거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요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는 막 떠오르고 막 이해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왜 시험 때는 안 떠올랐을까? 해석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란 얘기예요. 해석이 잘 안 돼도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옆에서 내가 나왔던 단어를 활용하고 해석이 됐던 문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활용해 주란 얘기예요. 그쵸?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 있잖아요. 38번 있잖아요. 38번. 분명히 이게 보였잖아. 분명히 이게 보였거든? 그럼 분명히 대명사 중요하니까 사용하자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거 못 찾은 친구도 꽤 많다? 헐, 이게 있었어요? 헐, 그렇잖아. 대마고 대어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가리키는 복수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앞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상의 단절이란 말이야. 대명사의 주의에서 대상의 단절을 찾는다. 그 얘기 나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답인 거야. 답인 거고, 심지어는 약간 21번부터 24번 사회에서 막히니까 처음에 약간 해석이 잘 안 되고 튕기는 부분들이 있고 해석은 했지만 밑에 선지에서 약간 힘들게 만드니까 뒤쪽에서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단어도 잘못 본다? 단어 잘못 보거든? 요거 있지. 우리 34번에서 분명히 뭘 준 거야? 예를 줬단 말이야. 예를 줬다고. 처방전 혹은 처방, 규정, 지시 그거잖아. 근데 얘가 이제 뭐로 보이는 거야? 얘가 이걸로 보인다니까? 얘가 이걸로 보여요. 헐! 퍼셉션 아니었나요? 진짜 이거 경험담이야. 내가 아니라 재생이 와서 말한 거예요. 질당할 때 선생님 이거 공감을 인식한다라는 건데 왜 이게 답이에요? 그런 거야. 공감을 인식한다라는 건데 엠파티가 튀어나왔잖아. 공감을 인식한다는 건데 왜 이게 답이에요? 공감 인식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프레스크립션이네요. 그치? 야, 이거 당연히 이게 답 아니야? 여기 대명사 있는데, 헐,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보시고, 내가 해석했던 문장들 있지. 그거 활용하려고 생각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지문이라든가 선지에 당연히 낯설음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있고요. 익숙한 어휘가 나와도 이게 진짜 그 뜻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럼 일단은 의미로 먼저 접근해. 의미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접두하는 가운데 이미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어놔. 기능과 역할.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성격과 이미지 꼼꼼하게 살필 거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봐요. 첫 번째 문장에서
Young contemporary artist who employ 이렇게 쭉 나온다. 잘 들어.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보이죠? 그쵸? 요거 딱 보인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선생님 이 얘기 정말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앞으로 다른 문제를 볼 때도 특히 순서나 삽입에서도 그렇게 좀 접근을 좀 해주세요. 주어 동사가 있고 뭐가 보이면 얘가 딱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뭐 점수가 잘 나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막 그러는데요. 아니 편하게 마음이 먹어줘야지. 야 너네 수능인데 마음이 편할 것 같냐? 또 한 가지 얘기해볼까? 수능 전날 컨디션 조절한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잖아. 잠이 올 것 같아?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야. 뭐지?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어. 잠 올 것 같아? 잘 안 와요. 다음날 아침에 정말 컨디션 좋은 상태로 깰 것 같아? 안 그래. 약간 머리 아프고 부담스럽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수능 자체가 그렇게 좀 불안감과 그 다음에 약간의 피곤함과 두통 이런 것들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은 고3 때 참고로요. 두통약 달고 살았어요. 하루에 거의 한두 개씩 맨날 먹었던 것 같아요. 맨날 문제 풀면서 맨날 문제 풀고 머리 아프니까 가끔 술도 먹었어요. 아무튼 소주가 짱이더라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오잖아. 자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딱 상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제발 뭐 해준다고? 적어주세요. 짝을 찾아주기. 앞에 무엇이 무엇으로 구체화되는지 매칭.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칭을 할 때 의미, 이미지, 성격 다 생각한다. 의미, 이미지, 성격, 기능과 역할까지 다 생각한다. 매칭할 때 의미, 이미지, 성격, 기능, 역할 다 생각해. 잘 들어. 여기 봐요. 아티스트 보이지? 이렇게 나왔지? 그쵸? 자, 그 다음에 employee는 바로 무슨 말이야? employee. 사용하다라는 뜻이지? 이건 굳이 안 할게. employee하고 use 됐지? employee에서 use로 바뀌었지? use로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digital technology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자, 가로를 묶어봐. 디지털 기술이지? 디지털 기술이 뭘로 지금 구체화됐어? 이 사람은 디지털 기술을 뭐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 사람은 디지털 기술을 word processing program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잉크젯 프린터까지 요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본 거지. 그치? 디지털 기술이 이 사람은 word processing 프로그램과 잉크젯이라고 이제 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요거 어떤 거니? r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 뜻이죠? hardly ever하고 똑같아. 우리 이번에 40번 문단 요약에서 봤던 거 있죠? 자, 그러면 rarely make reference to computer에서 딱 보이네. 자, 그러면 make reference to는 무슨 말이니까? 언급하다, 참조하다 그 뜻이지. 그러면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자,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뭐는 없는 거야?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면서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이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지? 이거 정말 잘해야 돼. 이 느낌을 가지고 주제나 제목을 내가 풀잖아. 그럼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개념을 반드시 정리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에 밑줄. 여기서 practice는 어떤 거야? practice. 잘 들어. 연습이라고 하면 안 돼. 실천이라고만 하지 말고 배운 것을 열심히 훈련했던 것을 실제 생활에서 해보는 것. 그게 practice야. 잘 들어. 그러면 닥터가 프랙티스 하는 건 뭐야? 닥터가 의대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현장에서 프랙티스 하는 거야. 어떤 거야? 연습이라고 하면 안 돼. 환자를 상대로 연습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건 닥터의 프랙티스는 진료행위라고 보는 거야. 됐어요? 닥터의 프랙티스는 진료행위가 되는 거고 티처가 프랙티스 하고 있어. 그럼 어떤 거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티스트지. 아티스트가 프랙티스 하고 있는 건 뭘 하고 있는 거야? 예술가가 프랙티스 하고 있는 것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관행이라고도 해석하면 안 돼. 관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자신의 분야에서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는 아트라고 해석해줘야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문맥과 연결성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요. 즉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요. 예술가가 뭐 디지털 기술, 뭐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언제 상황이야? 이게 contemporary 무슨 말이야?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그치? 그러니까 현재는 아티스트가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만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요.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그리고 비평가들도 그렇게 컴퓨터 관련된 것을 많이 쓰는 것을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딱 몇 줄. 요건 marked contrast. marked 무슨 말? 뚜렷이 구별되는 그 뜻입니다. 뚜렷이 구별되는 왜? 표시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저한 그렇게 보는 거야. 현저한. 보통 샤프를 많이 쓰거든.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언제? 30년 전과. 30년 전에서는 여기 잘 들어야 돼. 자, disapprovingly 무슨 말이겠어? disapprovingly. approve가 무슨 말? 승인하다, 찬성하다. 그래서 approve는 좋게 생각하다는 뜻도 있어. approve가 승인하고 찬성하는 거니까 찬성하는 게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disapprovingly는 어떤 의미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뜻이에요. 알겠어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게 딱 disapprovingly야. 적어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과거 30년 전에는 이렇게 컴퓨터 아티스트라든가 예술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쵸?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나왔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현대의 상황과 30년 전의 상황이지. 몇 개 상황이야? 두 가지 상황이지. 그럼 두 상황 중에서 빈칸이 첫 번째 해당되는 거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냐? 둘 중에 어떤 거냐? 요거 정말 잘 봐야 돼. 왜? 이 패턴에서 안 바뀌어서 계속 나오는 게 있었어. 그 과거 기출문제 중에 그거 생각나냐?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환경인데 인포메이션 컨텐츠를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그냥 보통 이제 책에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USB 같은 것에 저장을 할 거냐 그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도 오답률이 존나 높았는데 역시 구성은 똑같아. 두 개를 제시하고 둘 중에 어떤 거냐? 두 개를 제시하고 둘 중에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자, 빈칸이 둘 중에 어떤 상황이냐? 30년 전의 상황이냐?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냐? 그거 보면 돼. 그치? 근데 빈칸 앞쪽에 뭐가 보이는 거야? 이거 보이지? 빈칸 앞쪽에 딱 보이지? 그치? 그럼 현재 상황이지. 그럼 현재는 잘 들어. 현재는 컴퓨터 아티스트 딱 보이잖아.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 안 해? 하지. 과거에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긴 했었어. 근데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disapprovingly 안 좋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관심도 없어. 쓰든지 말든지. 그치?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컴퓨터에 관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컴퓨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컴퓨터 아티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왜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 얘기 하지도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5번이 답이잖아. 그치? extinct 하고는 무슨 말? 소멸된, 사라진. 그렇게 봐야지. 소멸된, 사라진. 자, 그러면 여기 답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아닐까 봐야지. 잘 들어. 의미, 이미지, 기능, 역할. 다시 간다. 의미, 이미지, 기능, 역할.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떠올려야 돼. 자, awake 무슨 말이야? awake. 깨어있는 그 말이지. 그치? 그러면 아티스트가 깨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잠자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 하겠어? 활동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활동한다는 얘기야. 깨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액티브야. 그럼 활동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니?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존재한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과 완전히 반대지. 그 다음에 2번에서 influential은 무슨 말이야?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그 말이지. 그럼 영향력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역시 존재감이 뚜렷하다는 얘기지. 그치? 존재감이 뚜렷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distinct 알아야 돼. 뚜렷이 구별되는 그 말이지.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본다는 얘기잖아.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보는. 됐지? 이미지를 그래서 떠올리라는 걸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똑같지. 그러니까 1, 2, 3번 고르면 돼, 안 돼? 선택지, 성격 아까 얘기했지. 성격이 다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선지에서 헷갈리면 서로 성격이 비슷한 걸 찾아.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게 두 개 보이잖아. 그럼 무조건 엑스프레션 하는 거야. 됐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지. 왜? 골칫거리 그 뜻이잖아.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치?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봐봐. 문제가 된다라는 거 언제였어? 혹시라도 하나 있었으면? 현대와 30년 전의 상황을 비교했지. 뭔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 보였었지. 디스어프로브니가 있었던 건 언제 얘기야? 30년 전 얘기잖아. 근데 빈칸은 언제 얘기야? 현재 얘기지.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그치?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쉬었다가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